나에게 먹기를 강요하던 끝없고 끊임없는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먹는다. 나는 저열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차리고 있으며 그 식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17kg 가량을 뺐다.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없으신가요? 잠시만 체중 감량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수많은 여성들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내가 먹을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러면 왜 나는 먹을 것을 조절하지 못할까요?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감정 자유기법 다이어트라는 책입니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멜리사 에라스모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은 설탕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질적인 설탕 중독자였다. 나는 20대 초부터 틈만 나면 설탕을 먹었다. 나는 약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기세였다. 고백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초콜릿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이 없으면 돈을 훔쳐서라도 구하려고 했으니까 말이다. 나는 완벽한 식단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한 끝에 2007년 8월에 우연히 감정 자유기법을 알게 되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었다. 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두드렸다. 많은 문제가 있었다. 내가 6살 때 돌아가신 알코올 중독 어머니에 대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도 있었고,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성적으로 학대한 계모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으며, 내가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위로받을 일 없는 슬픔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문제였지만,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고통을 감정 자유 기법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다음 1년은 개인 평화 과정을 실천하면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두드리는 데 애썼다. 하지만 여전히 설탕은 통제 불능으로 먹어댔다. 그러던 중 2009년 2월 1일 나를 해답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사건이 있었다. 나는 메이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아기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반응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남편은 나를 향해 "뭐가 문제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와 닿았다. 나는 우는 아기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생각했다. 아기 울음소리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서서히 이런 생각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우는 아기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우는 아기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살아 계시던 동안이나 돌아가신 후에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아기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따지지 않고 전부 다루는 빈 핵이었다. 그런 생각들은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었다. 비록 나는 엄마가 너무 취해서 나를 깨우지도 못하고 밥을 먹이지도 못해서 너무 슬프지만, 나를 깨우지도 못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취했지만, 나를 돌봐주지 못할 정도로 취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다.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부족했던 그 모든 것들의 생각을 모으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비록 나는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밤에 이불을 덮어주고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내 숙제를 도와주고 냉장고에 내 사진을 붙여주고 좋은 성적표를 보고서는 칭찬해주고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마음 아픈 일들을 들어주고 나와 놀아주고 내 첫 브래지어를 골라주고 나와 쿠키를 함께 만들고 햄팩스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내 결혼 계획을 도와주고 내가 저 머저리와 결혼하면 왜 안 되는지 말해주고 첫 손녀를 안아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딸인지 말해주는 그런 엄마가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게 일어난 일은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우선 완전한 정적이 느껴졌다. 끊임없이 설탕을 달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완전히 멎었다. 그래서 나는 시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에서 초콜릿이 산더미같이 쌓인 동료의 책상에 있는 사무실을 지나쳐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
자판기를 지나쳤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슈퍼마켓에 가서 캔디 진열대 사이를 지나갔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초콜릿을 집어서 냄새를 맡았지만 먹고픈 욕불은 0이었다. 내려놓고 그냥 걸어 나왔다. 만일 당신이 설탕 중독자라면 그런 일은 기적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해서 중독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당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상인 사람으로 말이다. 나는 그런 사실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았으니까 말이다. 비록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나는 몇 주가 지난 지금도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다. 나에게 먹기를 강요하던 끝없고 끊임없는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먹는다. 나는 저열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차리고 있으며 그 식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한 접시만 먹어도 충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케이크나 쿠키, 사탕 같은 것을 먹는 모습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혀 괴롭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싶지 않다. 돌아보면 내 잠재의식이 언제나 오는 아기를 통해 나에게 단서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냥 무시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힘들이지 않고 살을 빼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가 유용하기를 바란다.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두드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기의 울음 문제를 처음 무너뜨린 이후 석 달 동안 설탕에 대한 갈망을 전혀 겪고 있지 않으며 17kg 가량을 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사실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울었어요.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비록 나는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밤에 이불을 덮어주고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내 숙제를 도와주고 이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폐암 말기셨어요. 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우는 아이를 못 참았어요. 이 멜리사의 사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울면 아빠한테 맡기도 했어요. 아빠가 우는 아이를 볼 수가 없었던 거. 그래서 저 또한 울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그랬는데 이 사연을 보고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우는 아기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우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문장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이 사연에서는 이제 멜리사 어머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불안이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저의 정서까지는 봐주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내면의 어린아이가 울부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책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사실 이 멜리사 데라스모는 설탕 중독은 따뜻한 엄마에 대한 갈망이었던 거예요. 설탕이라는 건 아마도 그 엄마의 젖을 상징하지 않았을까요? 오유에서 유당이 나오잖아요. 그 젖을 물면서 달콤함을 느꼈던 것을 갈망했던 것이 설탕 중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FT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EFT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점이 지나가는 자리를 두드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 감정이 풀려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멜리사 데라스모도 이런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EFT를 통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멜리사 데라스모의 이 사연을 가지고 이제 EF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손날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비록 나는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내 이불을 덮어주고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내 숙제를 도와주고 냉장고에 내 사진을 붙여주고 좋은 성적표를 보고서는 칭찬해주고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마음 아픈 일들을 들어주고 나와 놀아주고 내 첫 브래지어를 골라주고 나와 코끼를 함께 만들고 템팩스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내 결혼 계획을 도와주고 내가 저 머저리와 결혼하면 왜 안 되는지 말해주고 첫 손녀를 안아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딸인지 말해주는 그런 엄마가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만 그런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아들이
수영 학원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EFT 전체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수영 학원만 여러 번 반복하셔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멜리사 테라스모의 설탕 중독이 해결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